박미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죄수와 검사 저자 시민보입니다. 친일이라는 용어를 저는 썩 이제 즐겨 쓰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뭐 친일이나 친미나 뭐 다른 나라 좋아하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보다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반민족 행위죠, 반민족 행위.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유린하고 파괴한 그런 이제 외세에 이제 적극 순응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당장 저희가 이제 주인공으로 썼었던 이 윤석열이라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여야간에 극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고민했었던 건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이 검찰개혁의 과제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과연 국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곳으로 검찰개혁이 잘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2019년에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 김복동,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의 그 제작기를 썼던, 제가 제작을 했었던 한 1년여의 그런 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의 잘 몰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몰랐었던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취재를 했던 그런 시간들, 겪었던 것들, 제가 보았던 순간, 목격했던 장면,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걸 이 영화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썼던 책이고요. 이 책이요, 제가 썼지만 진짜 재밌거든요. 이 책이 죄수들의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어떨까. 저희는 죄수들의 말을 듣되 그 죄수들의 말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검증을 하자. 그래서 사실만 갖고 그 기사를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죄수와 검사라는 보도를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검사들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어느 방향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뭐 둘 다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그 막강한 권한을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교보문고 그게 선정이 되면 교보문고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좌판에다 이렇게 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저기 한 쇄를 더 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 4,500부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개혁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되고, 다만 저희는 이제 교보문고에서 인증해줬다, 이달의 책에 선정을 해줬다, 뭐 그런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대학원 수업에 교재로 사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탐사 저널리즘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 교과서적으로 이제 취재와 기사를 썼다 이래서, 물론 뭐 학생들이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자로서는 영예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랑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 그 독서 동아리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그 독서 동아리를 지도하시는 교사 선생님이 교사가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친일과 망각이 그 고등학교 이제 독서하는 이제 학생들이 꼽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아, 이 책 역시 잘 썼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책 낸 다음에 이분이 한상진 기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최고의 청문회 스타셨잖아요. 그때 욕도 엄청 많이 드시고 또 막 뉴스타파 탈퇴한다 이런 인증 릴레이도 막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당시 19학번 신문방송학과 새내기로서 아니 아무리 우리랑 지향점이 같고 좋아하는 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으면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이고 저널리즘인데 사람들은 언론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보도하신 기자님의 솔직한 심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보도할 때 뭐 별 고민 같은 건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거짓말할 거라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청문회 있기 며칠 전에 이제 서면으로 나온 답변서에서 이제 거짓말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웅인 대표에게 아마도 청문회장에서 이게 과거와 다른 이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도를 그냥 했고 저희는 뭐 달리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뭐 많은 욕을 먹었죠. 이제 후원 탈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대한민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절박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고 검찰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폐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의 표시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정성스럽게 쓰여진 책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방송이 사실 그렇게 좀 외면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뉴스를 팩트를 갖고 접근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찾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되게 암울해요. 계속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게 보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런 식의 어쨌든 주입을 계속 받으면서 해서 저희가 어쨌든 다큐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제작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듯이 내용이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제작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사회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같이 이렇게 뭔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땅을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서 뭐 씨를 어떻게 뿌릴 것이며 또 열매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책을 내주시는 건 저희로서 되게 고맙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워라벨이 괜찮으신지. 그 KBS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뉴스타파 와서 지금 7년째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KBS 기자들은 이제 데일리 뉴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기성 언론들은 출입처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처에서 발생하는 기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나 못 쓴 게 있으면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성 언론 기자들은 일단 기사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수비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뉴스타파는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수비는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업무가 줄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탐사 보도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워라밸은 저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